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저는 오늘 심전도를 활용하여 체성분 및 혈당을 추정한 논문 2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X에 2024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57로 바이오피직스 분야에서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ECG 신호 특징을 기반으로 회귀 방법을 활용해서 혈당 수준을 추정하는 연구입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 첫 문단에서는 당뇨병과 당뇨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다음 문단에서는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등의 당뇨병 요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현재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인구를 제시하면서 당뇨병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문단에서는 당뇨병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련된 합병증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혈당 측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침습적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침습적인 방법은 손가락에서 혈액 한 방울을 추출하여서 혈당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 해당 방법은 환자에게 고통스럽고 불편함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근적외선이나 라만 분광법, 생체 임피던스 등 혈당을 추정하는 비침습적 기술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온도나 체지방률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문단에서는 앞 문단에서 언급했던 그 변수들의 강력한 비침습적인 혈당 추정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문단에서는 비침습적인 혈당 측정 기술의 심전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다음 문단에서는 그러한 심전도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단에서는 현재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말로 정리를 하면 정상군과 당뇨병 환자군을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1차, 2차, 3차 회귀 분석을 통해서 혈당을 추정하였습니다. 혈당 농도와 심장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18에서 70세 범위의 피험자들이 선택이 되었고, 이때 심장질환 중 하나인 부정맥이나 서맥, 빈맥 등이 없고 고혈압 문제가 없는 피험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지정된 영역에 전극을 배치하고 샘플링 주파수를 1.8kHz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1.8kHz는 선행 연구에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중요한 이 심전도 변화를 식별할 수 있는 샘플링 프리퀀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심장 활동 측정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 EVM 1293 EVM 이 회로를 사용해서 수행이 되었고, 여기에는 60Hz 노이즈 필터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당 측정에 사용된 기준 장치는 이 아큐책 퍼포마라는 디바이스로 현재 이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용 혈당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아래 그림처럼 이 바늘을 장착하고 이 피험자의 손을 소독한 후에 검사지를 이 기기에 삽입을 하고 체열을 해서 체열한 피를 검사지에 묻혀서 측정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ECG 신호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0.5Hz보다 낮은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는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먼저 수행을 해준 뒤에 이 8초 동안의 신호에서 심박수 HR을 계산하였고, HRV는 심장박동, 그 HR 간의 표준 편차로 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HRV와 HR의 비율인 이런 지표를 하나 계산을 또 했었고, 그 외에도 R피크, T피크, QT 인터벌 등을 수동으로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ECG
혈당 측정 후에 동시에 바로 획득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해서 ECG와 혈당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1차 또는 선형회귀의 식은 이 옆쪽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오른쪽처럼 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B는 가중치이고 E는 추정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회귀 모델과 3차 회귀 모델 또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식처럼 정의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심전도 신호의 특징들을 통해서 이 혈당값을 추정을 하고 이 추정한 혈당값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클라크 에러 그리드라는 이 그리드가 생소하실 텐데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측정 장치의 임상 승인을 위한 평가 기준이 이 ISO 스탠다드라고 하는 침습적 혈당 측정 기기에 대한 기존 표준을 본 연구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오류 그리드는 이 테스트된 혈당 측정 기술과 기준 혈당 측정 간의 이 차이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리드처럼 존이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A존과 B존에 있으면은 임상적으로 허용이 되는 반면에 C에서 이 영역에 포함된 값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임상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ECG의 특성과 혈당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여기 T나 QT 간격은 혈당 농도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그에 반해서 HR과 HRV는 조금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특히 HR과 HRV의 이 비율은 0.6, 0.4 정도 되는 높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R, HRV, T피크, QT 인터벌 등의 이 데이터들은 선형, 2차 및 3차 회귀 기법을 사용해서 혈당 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입력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 모델은 데이터의 70%를 고려해서 학습이 되었고 나머지 30%는 검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게 1차, 2차, 3차 회귀 모델인데 3차 회귀 모델에서 확실히 이 트루값, 레퍼런스 혈당값과 가장 적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A랑 B존에 있을 때 임상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1차, 2차보다 이 3차 회귀에서 A존에 더 데이터가 많이 추정한 혈당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표는 그 앞쪽에 있던 오차 그리드에서 구역별로 위치한 데이터의 비율을 요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1차 회귀, 2차 회귀, 3차 회귀인데 봤을 때 1차 회귀는 A존의 68%, B존의 30%, 그리고 D존에도 데이터가 분포를 했고 2차도 역시 이제 C나 D존에 데이터가 분포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반면에 3차 회귀식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A존, B존에 다 몰려있는 것을 몰려있는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음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 코릴레이션에서도 0.94의 높은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는 이 HR, HRV, T피크, QT 인터벌과 같은 ECG 특징을 통해서 혈당을 유추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다변량 3차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이 오차 그리드 영역에서 77% 그리고 22%가 모두 A존과 B존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나아가서 해당 이 다변량 3차 회귀 모델은 모든 플랫폼이나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구현돼서 함께 작동을 해서 휴대폰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편리한 ECG 측정 그리고 혈당 추정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이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앞서 ECG를 레코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아서 좀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는 이 건강한 비염자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추후에는 다양한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ECG를 함께 고려를 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2022년 게재되었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614로 Environmental Sciences 분야에서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Q2에 랭크되어 있긴 하지만 체성분, 즉 신체 구성이 젊은 성인의 심장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연구로서 이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 참고하고자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인트로의 첫 문단에서는 인체의 성분을 측정하는 이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인 BI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BIA는 체수 분량, 체지방량, 제지방량을 예측하는 방정식을 기반으로 매우 작은 교류 전기에 대한 인체의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BMI와 BIA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BMI는 체지방의 총체적이고 간접적인 매개 변수를 나타내지만 정확한 비만 측정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체 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BIA가 보완적인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음 문단에서는 최근에 이 BIA를 활용하여서 체지방률을 나타내는 이 바디팻 퍼센테이지 BFP를 빠르고 정확하며 비침습적이고 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문단에서는 이러한 BFP에서 추출된 변수들이 건강 상태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체지방률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린다더라, 비만이라더라,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다더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지방 조직의 축적이나 비만의 발병과 같은 이 신체 구성의 변화가 잠재적으로 심혈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문단에서는 이 BFP와 심혈관 기능 사이의 관계는 특정 인구 집단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문단에서는 BFP, 즉 체지방률의 증가가 ECG의 더 높은 QT 간격과 관련이 있다는 등과 같이 일부 심전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체 구성과 심장의 전기활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ECG 모니터링이 가능한 휴대용 장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고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다음 문단에서는 특히 6개의 리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리드는
환자의 심장 리듬이나 정기적 간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유용하지만 좌심실 비대나 QRS파, 진폭 또는 허혈성 변화를 결정하는 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ECG 특징, 알피크, 티피크 등등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특징들의 의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결론적으로 11리드 ECG 장치를 사용해서 수행된 기존의 임상 연구들은 너무 기술적이고 시간 소모적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리드의 휴대용 심전도 장치를 이용해서 체성분 변수와 심전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는 젊은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신체 구성과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평균 21세 정도의 연령을 가졌고 여성 33명, 남성 17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이제 비만 개인을 포함하긴 하지만 다른 대사합병증이 없는 다양한 체중을 가진 피험자들을 모집했고 이 모든 피험자들은 심각한 병리학적 요인이 없었으며 모두 정상 혈압을 가지고 고혈압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 해당 연구에서 젊은 성인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런 연령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체 조성, 바디 컴포지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측정은 동일하게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수행이 되었으며 모든 피험자들은 공복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FP는 총 2번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2번 측정된 값을 평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체성분 측정 이후 각 참가자에 대해서 ECG를 기록했습니다. 피험자는 편안하게 앉아있는 상태로 5분 동안 휴식을 취한 뒤에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흉골 높이에서 해당 기기를 대서 데이터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장치는 이 6리드 ECG 레코더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모바일 장치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30초 길이의 데이터를 전송받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ECG에서 RR 및 QT 간격을 수동으로 측정을 해서 심박수 HR과 QTC 그리고 TQ, TQC 그리고 TQ와 QT의 비율, TQC와 QTC의 비율 등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래에 있는 식들을 통해서 TQC와 QTC, TQ 등을 계산을 했고 여기서 이 마지막 공식에서 1000ms는 여기 RRC의 표준값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아래의 표 2개는 참가자의 체성분 분석 및 심전도 기록의 요약 결과입니다. 이 위쪽을 먼저 살펴보면 피험자들 전반적으로 BMI 결과가 이 정상 체중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ECG 기록에서는 모든 피험자가 병리학적인 변화 없이 동율동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치 변수성 사이의 선형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계수 R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정리한 표입니다.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BMI와 BFP와 그리고 이 밑에 ECG 특징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요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BFP를 먼저 보시면 통계적 유의성이 나는 게 이제 QT와 그리고 QTC, TQC 그리고 요 아래 이 비율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QTC와 TQC의 상관관계가 0.55 정도로
조금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여기 TQC와 QTC 비율, 그리고 RRC와 TQC 비율 역시 0.54 정도로 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BMI를 확인을 해보면 BMI는 이제 QTC와 TQC에서 동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이 되긴 했으나 BFP에 반해서 조금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 아래의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BFP에 비해서 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고 0.5 이상의 코릴레이션을 R값을 가진 이 4개의 지표에 대해서 표준 선형 회귀 분석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 획득한 회귀 개수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아래의 이 회귀 방정식을 통해서 심전도 특징과 체지방률 BFP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확인해보면 이 BFP에 대한 회귀 모형은 각 종속 변수인 이 QTC 그리고 TQC 그리고 TQC와 QTC의 비율 그리고 RRC와 TQC의 비율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바디 컴포지션, 그 신체 구성의 특징 매개 변수인 체지방률, BFP와 ECG의 특징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특히 BMI보다 이제 BMI와 ECG의 사이보다 BFP와 ECG 지표 사이의 연관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앞선 결과를 통해 확인했는데, 이를 통해서 BMI보다 이제 ECG를 더 잘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는 BFP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사실 제가 앞쪽에서 그 휴대용 기기로 30초의 데이터를 얻었다고는 했는데, 이 논문 그 본문에서 30초의 길이를 가지고 왔다고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ECG 레코딩 시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부정확한 정보를 줘가지고 아쉬웠고, 그리고 여성 33명, 남성 17명으로 좀 성비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남성의 데이터를 좀 더 모아서 성비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ECG 측정 장비는 처음 보긴 했는데 이게 과연 그냥 가슴 흉골 앞에서 이렇게 대고 그냥 측정을 하는 건데 정확도가 높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 저자들도 뒤쪽에서 이 정확도에 대한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서 더 정확한 장비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